2023년 8월 15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보고서 학생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8월 14일자로 전체 3217건의 공시 내용이 있었는데 유가증권 코스피 해당사들이 800건, 코스닥 상장사들이 1236건의 공시를 했습니다. 8월 15일이 휴일인 관계로 실질적으로 상반기 실적 마감일이 8월 14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혹시 8월 15일이 지나서 반기 보고서를 공시할 때가 나올지 또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전체 2,541건이 있었고 유가증권 시장 553건, 코스닥 시장은 670건이었습니다. 요걸 봐서 코스피 상장사들 일부는 코스닥 보다는 마감일 이전에 상당한 공시를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코스닥이 마치 여름방학 개학 1일 전 8월 15일이 광복절 연휴이므로 마감일 하루 전 대부분 공시가 몰렸다. 방학 숙제를 개학 전날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몰아서 하는 그런 학교 다닐 때 학생 증후군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상반기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주 콘텐츠로 하는 것은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는 건데요. 스루프 손익 분석을 위한 표준적 예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한 2달 정도 랜덤 샘플에서 진행할 기업들은 충분할 것입니다. 주로 코스피를 대상으로 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코스닥에서도 랜덤 샘플에서 분석해서 상반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저성장 구조 터널에 들어갔음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분석의 목적은 중국처럼 디플레이션 국면이 아닌 디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완화를 하고 기업의 수익 향상을 위한 경영을 제언하기 위함이다. 그 콘텐츠의 목적이 그렇게 또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시 1330원대로 치솟은 환율, 잭슨홀 미금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조선 비즈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원화 가치의 부정적 영향, 이렇게 됐는데 대외 불확실성이란 게 과연 뭘까? 7월 FOMC 의사록 잭슨홀 파월 의장 발언 주목 해가지고 뭘 좀 표현을 여기 했고요. 미국 7월 물가 둔화에도 달러 강세, 국채금리 상승 영향,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 우려에 위안화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 지난 7월 중국 수출은 15% 가까이 꺾였다. 그리고 소비 부진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3% 기록했다. 물가가 내렸다는 얘기죠. 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적 물가 상승, 이런 얘기,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사통신 일본에서는 엔화도 일시 145원대 9개월 만에 헐값이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금융 긴축과 일본 은행의 대규모 완화가 장기화 되리라는 전망이 엔 매도를 자아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정부 일본 은행은 지난해 9월 145원대 후반으로 달러 매도 환율을 그때 개입을 했는데 그 외환 시장에서는 개입을 경계하면서 엔화는 싼값을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내 운용사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솔직히 제 수준으로서는 이런 표현은 좀 이해하지는 잘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소양을 위해서 계속 뭐 학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인의 이 전쟁 숙제 의식도 GHQ가 심은 그 결과 태어난 자민당의 대미 노예화와 교태, 낙가라는 게 교태충? 낙가? 그런 뜻인가요? 엔도호 마레라고 중국 문제 글로벌 연구소 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쿠바 대학 명예교수 이학 박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중국에서 출생해서 넘어온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WGIP라는 게 있는데 귤트 인포메이션 프로그램 일본인의 전쟁 숙제 의식을 심는 전략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미국의 GHQ 제너럴 헤드쿼터라고 그러는데 1945년부터 1950년까지 5년 동안 미 점령사령군이 일본을 통치를 했죠. 그걸 GHQ라고 하는데 GHQ가 5년 동안 일본 국민이 전쟁 죄의식을 심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헨리 키신저 닌자 외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닌자 외교의 그 황급히 미국의 뒤를 쫓아서 공산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돌진했고 속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중화민국과는 수교를 단절했다. 지금 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을 으깨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CIA, NED, 전미민주주의 기금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배경에 있는 것은 2015년에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GDP는 양보다 질에 근거한 하이테크 국가전략 중국 제조 2025다. 그래서 최근에 보이고 있는 중국은 붕괴되어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일본 국민을 기쁘게 하고 있다. 전문가 언론은 양보다 질이 가져올 중국의 위협은 외면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중국이 서로 디프레이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도 중국의 질을 더 좀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협이다. 또 왜 이런 표현들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 중국 시진핑 이 이공대 출신이다 이 말이죠. 그런 면으로 봐서 뭐 이 논문 수도 미국보다 수가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일본의 정신성은 그 패전 이후의 GHQ와 CIA가 만들어낸 유전자가 전매 입마되는 격으로 이미 이 미국 내화된 정신에서 미국한테 세뇌 당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대미 노예화 아주 그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교태에도 양쪽 모두 WGIP가 넣은 속죄의식이 있으니 어느 의미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에 압도된다고 말할 수 없지도 않다. 부정말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더구나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대단하다. 항복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라고 미국의 지금 일본에 대한 그 외교 이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대미 노예화다 하는 게 우리나라 이 좌파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석국화됐다 뭐 하는 표현이나 똑같은 비판들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겠죠. 시진핑이 노리는 미일 극에서 다극화, 음, 대만 전쟁을 만들어 내기 CIA다. 엔도 다카시라는 사람이 또 이런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어, 그 미일 이 양극 두 체제에서 양극체에서 다극화 체제로 만들어 놔야 그 대만 전쟁을 어, 만들어내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뭐 일본의 뭐 요즘 그 신사에 나오는 상징적인 그런 사진이 들어가 있네요. 중국 물가 마이너스 진입 다가오는 디플레이션. 슬퍼 타임즈도 그 이미 다루었습니다만은 나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요 표시는 유명 유튜버입니다. 이 유명 유튜버 그 슈카 월드가 정리한 것을 한번 저도 재정리를 해 봤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실물 자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고요. 1980년대 버블 당시 일본은 64%에 근접을 했었다. 그러니까 중국 가구의 전체 자산준 주택 가격이 59%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현재 중국은 59%에 60%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본은 64%인데 현재 한국은 80%나 된다. 그러면은 한국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은 우리는 뭐 중국보다 더한 디플레이션, 일본보다 더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그 모두 물가가 다 내려간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만약 자산의 대부분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면 보유자산의 하락이 된다. 보유자산이 하락하면 소비가 감소된다. 소비가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온다. 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이게 이 차이나인데 이게 타이핑이 오버타파가 된 것 같습니다. 차이나는 D 워드를 배운다. 더 뉴 재팬이라고 보도를 했다. 아, 이게 I가 뭐 I로 해이죠. 차이나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6일 날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아주 속어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옆나라 그 중국에 해당하는 얘기만이냐? 아니다. 한국도 이 중국하고 중국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꼴을 중국과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전에 어떤 그 소개를 했을 때는 한 45년 정도는 일본도 잘 나가다가 먼저 경제적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그게 왜 꺾였는지는 뭐 정치 외교적으로 또그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자기네들이 이 문호 개방을 한 다음에 45년 지금쯤 해서 지금 이제 꺾이고 있는 거다. 그럼 한국은 중국보다 먼저 개발이 됐는데 그럼 45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한국도 지금 꺾이고 있는 거냐 그러면 사실상 지금 경제 성장률이 2023년도 1.4%뿐이 예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디프레이션 정도 수준 아니냐 라고 본다면은 중국하고 같이 꺾였다. 그럼 우리는 그럼 45년이 아니고 우리도 그럼 45년 정도 되나요? 아니, 우리는 그럼 한 55년. 중국보다는 먼저 경제 성장을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슬프 타임즈는 여러 차례 이북말을 빌어서 고난의 행군을 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제 견해는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디인플레이션, 인플레 완화로 물가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되면서 디플레이션도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그 완화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한국도 디플레이션의 징조가 보이는 분야들이 많아 보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상장사 기업들의 영업실적은 대부분 영업이익을 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GDP에 영향을 미치는 재고가 감소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하락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야고 과세 표준은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감가상각을 인정하면서 왜 개인 아파트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제안하고 싶고요. 주택 거래 시세와 과세 표준이 일치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 다들 오를 때는 되게 기분 좋아하면서 돈 벌었다고 과세 표준을 시가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또 정부를 뒤따 공격을 하고 욕을 할 거고 뭐 그다음에 뭐 그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하야 운동까지 일어나고 그럴 정도의 어떤 우리 그 전체 인구 가구의 80%가 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정부 재정이 좀 부족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꼭 주택 거래 시세까지는 아니지만 과세 표준이 일단은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시세에 가깝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저는 내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첫 해에는 그 이 재산세 내는 게 좀 증가할 수 있어가지고 세수도 그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디프레이션 상황에서 뭐 세수가 잘 안 걷힌다 벌써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에 뭐 얼마 벌써 돈을 꽂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한 30년을 주택 수명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파트 수명을 매년 그 과세 표준을 그 감가상각해서 내려줘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부동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령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 소득도 계속 줄 거란 말이죠. 그거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좌우 균형 밸런스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다리 비율을 해봤어요. 어, 왼쪽 다리가 사고로 인하여 무릎이 약해졌을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지팡이를 짚고 걷기를 사후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약하면 지팡이는 오른손으로 짚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몸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며 약한 왼쪽 무릎의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상인 오른 무릎에 상대적으로 또 하중이 많이 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못 느끼지만은 15년 내지 20년 후 오른 무릎도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오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러운 거. 그 결과 지팡이를 두 개를 짚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걷게 됩니다. 또한 걸음걸이의 속도도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론인데 제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이거에 비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극단적인 정치적 좌우 대립의 상황에서 고려를 해봐라. 아주 이제는 식상해가지고 저기 그 뉴스도 어떤 경우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펜하우어 영화 감상평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미국만 원자폭탄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문제인 거죠. 안 썼을까? 계속해서 소련이 원자탄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냉전이라는 균형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미국도 동맹을 필요해서 자기 편 만들라고 대우를 해주고 거래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소련을 견제하냐고 중국을 키웠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러시아는 힘이 소련은 해체되고 이제 중국이 커져가지고 다시 이 약화시키려는 그런 역사적인 반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 오펜하우의 하이머에 대한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화 오펜하이어 일본 개방될까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 쭉 그 이 잘 정리를 그 이 했는데 슈카월드가 왜 원자폭탄을 썼느냐 그러면은 그 일명 저기 옥새 작전
겨로 작전이라고 또 얘기를 해서 이런 어린애들까지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는 이런 거에 질려 가지고 한마디로 미국 병사도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다운폴 몰락 작전 계획이 일본 큐슈 지방에 1차 상륙을 하려고 그랬고, 혼슈 그 올림픽 작전이라고, 이게 큐슈를 점령하려는 거고, 혼슈를 점령하려는 것은 코로네 작전이라는 걸 이걸 하려고 그랬었다.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 미군들이 연합군의 그이 수도 한 70만에서 100만이 죽을 수도 있다. 일본 사람들은 더 죽을 거겠지만은 뭐 이런 거니까 그때 마침 원자폭탄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맛을 보여서 이 일본이 항복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역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의 항복 때문에 우리나라가 8.15 광복절을 맞았는데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 조선일보는 민주인권 진보로 위장한 공산주의 맹종 세력에 맞서야 이런 제목 하나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경축사 내용을 다 본 듯이 뭐 아니면 도 같은 표현을 하는 부류가 있음에 저는 탄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하고 6.25 동란하고 그 역사도 모르는 혼동하는 그런 수준 아니냐라고 이제 까는 거죠. 까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좀 뭐 지인이긴 합니다만은 그 나는 다 읽어보고 왔다. 그 독립운동 얘기 분명히 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는 왜 읽어보지도 않고 어디 이런 제목만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참 이런 한심한 우리가 이 꼰대 늑다리들이 되면서도 이런 이렇게 이 생각들이 다들 이 틀려요. 그래서 앞에 언급한 대로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균형 밸런스적인 한쪽이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 점을 또 하는 거고 건전한 견제, 밸런스 이런 것도 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종전까지 공산 전체주의라고 표현했는데 남쪽에서 그 전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파적인 표현도 이제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쪽이 왼쪽이 세다 그러면 오른쪽도 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얘기지. 그게 그러면은 극한 대립이 돼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내전. 그럼 내전이 안 일어나고 하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말하자면 교양 있고 상식적으로 공생을 위한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한 길로 가야 되는 게 상식이지. 자기만 뭐 먹고 살겠다 하는 식의 아전인수식 역사 인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이 8월 15일이 기쁜 날이 아니고 오히려 그 국민들 사이를 이간하게 되는 그런 대립상이 또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수준 낮은 그런 우리가 개돼지 국민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 역대급 더위 원인 지구 온난화 아닐 수 있다. 원인 규명 나선 과학자들. 지구 온난화하고 엘니뇨를 지목을 했었는데 이 올해 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기 오염 물질의 감소도 오히려 폭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화산과 산불 영향일 수도 있다. 화산에서 분출된 수증기를 폭염으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온난화 효과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만큼 연구는 더 해야 된다.
요게 일본 기상위성 이 히마와리 8호가 찍은 그 화산 폭발 장면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15일. 북한 김정은은 한미 훈련 앞두고 미사일 생산 대폭 생산 증산 지시를 했다. AP 김영진의 보도 내용입니다. 김정은이가 그 군수 시설을 시찰하고 자관 군수 물자 생산을 독려했다는데, 이것이 그 러시아하고의 그 무기 거래 이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어, 뭐 북한의 군 당국이겠죠. 북한의 진화하는 핵 위협에 대한 군 당국은 우리나라 군 당국을 얘기하겠죠.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이 을지 실드 훈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을지 프리덤 실드는 원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데 8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이번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이 아니고 대규모 현장 훈련 행사를 실시할 거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러시아 국방장관하고 얘기 전승절 자기네들 전승절에 얘기를 한 거죠. 휴전 기념일을 전승절로 얘기를 해가지고 했을 때 만나는 장면을 표시해 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조사에서 자본 이탈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상하이 여성 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시진핑 주석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부유한 가족들이 미국으로 돈을 옮기는 것을 돕는 임원이 지난주 불법 통화 거래로 구금된 사람들 중 한 명이 있었다는 추측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 여자분인 모양인데요. 이제 중국에 조금 돈 있는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중국의 현실에 봐가지고 자기 재산을 해외로 도피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뭐 걸려가지고 불법으로 해서 구속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 뭐 뉴스에도 그런 게 있었죠. 불법으로 이 옛날 뭐 효성인가 어디에도 KBS 뭐 이런 데서도 특집 방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와이 어디에 뭐 어떻게 회사 자금을 돌려가지고 무슨 개인주택을 거기다가 사놨다는 등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중국 현재 중산층 이상 중에 일부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힘들어 가지고 해외로 현금을 빼돌리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현지 제조업의 추진으로 20억대의 모바일 제품 출하량 증가. 요게 기간이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20억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인도를 반도체 제조와 수출의 중심지로 해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인도에다가 반도체 공장들도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다는 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이드가 아니고 메이크 인 인디아. 이렇게 이제 관련 사진이 게재가 됐네요. 세계의 공장의 포지션은 잃어버린 세계 주요 기업들이 중국 탈출을 급히 진행 중인 이유 해가지고 현실은 세계의 공장의 지위에서 함락했다, 이런 제목을 좀 달았고요. 이런 내용을 보니까 여러 세계 언론 매체들을 짜집기 한 것 같긴 합니다. 한국 얘기도 있는데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중국에서 생산 체제를 축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경공업에서부터 중공업까지 IT 첨단 분야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세계 주요 기업이 탈중국이 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중국에서 현재 거의 방글라데시로 넘어가는 것 같고 미국 그 캐터필러사는 상정한 이상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녀 정책, 일자녀 정책의 대가가 이제 너무 크다. 현재 에, 총이익을 늘리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어, 그런데 가격을 올리고도 돈을 못 버는 상태가 된다. 여기 이제 디프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부유층 전용의 고급 브랜드 등을 제외하면 많은 분야에서 수요 감소는 선명하고 경제 성장률 저하와 함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사람들의 방어 본능은 고공행진했다. 중국 가계는 채무 상환을 우선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중국의 수요는 포화 상태에 벌써 이르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구 규모가 작은 한국과 대만의 기업은 정책적 측면 지원을 넣고 더 많은 수요에 접근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일본에서 사업 운영 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는 일본의 기회이다. 낙관은 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그 자기네들의 실력을 잠재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예로서 구마모토 현에서 TSMC에 공장 짓는 거, 그다음에 홋카이도에서 래피더스가 반도체 공장 짓는 거,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요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일본이 또 좋아질 수 있는지 그 여부는 뭐 개인적으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도요. 중국 경제 부동산 버블 붕괴에서 드디어 종말로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희도 생산에 돌입했다. 이런데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시대에 중국은 돌입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네요. 채무 불이행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GDP에서 부동산의 규모가 3할 정도다. 이게 이제 이 말하자면 무너지면은 파급 효과로 인해서 매우 크게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일본의 거품 붕괴율을 상기시키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과거 일본이 겪었던 버블 붕괴에 의해 디프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벌써 거의 한 달 정도 이런 류의 뉴스들이 중국은 현재 가라앉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도 악화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실질적으로는 46.5%에 달할 거다. 그 공식적인 통계는 21점 몇 프로지만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가 없고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뭐 연구 결과도 전해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른 외신들의 내용들을 짜집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중국 공산당은 디프레이션을 현재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한국도 디프레이션 위험이 저는 다가온다. 일부 제품들은 물가가 인상이 되지만은 전반적인 GDP는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중국만큼은 좀 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음, 우리가 그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좀 곤란하겠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현재 2023년도 GDP 성장률 1.4%는 우리나라도 이게 뭐 선진국형이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2, 3%뭐 이 정도 되면 또 안 좋을래는지 한창 경제 개발할 때는 뭐 7%, 8%다. 어떤 경우는 뭐 두 자릿수도 넘을 경우가 있었다. 한 자릿수가 넘어서 두 자리. 그 옛날 이 경제 발전할 때의 얘기고요. 인플레이션을 오고 음식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럴 거도 다 수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월급도 그만큼 따라서 올랐던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상 8월 15일 광복절에 맞이해서 늦게나마 스루풋 타임즈를 편집을 해 봤습니다.